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전주냐 수원이냐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던 KCC가 결국 전주에 남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 뷰에서 이 문제를 놓고 문자를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KCC 연고지 이전 반대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반대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줬는데 이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와 바람이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네, KCC는 이 전주시로부터 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요. 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오늘 있었던 그 기자회견장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네,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이죠. 그렇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SNS 게시판으로 기자회견 중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로 수많은 분들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구단과 모 기업과 그리고 자치단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여서 속 시원하게 진행 과정을 밝힐 수 없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결국 KCC 이지스 농구단은 전주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바대로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KCC 구단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전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고 KCC 구단도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실내체육관의 안전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감정이 과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KCC 구단 측에서는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신의를 존중하여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 있어 주었던 팬들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전주와의 신의와 우정을 생각하여 연고도시 전주를 떠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논란이 되었던 체육관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선수와 팬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전주 KCC의 이 경기장 고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안전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겉보기도 살짝 약간 노후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저희 화면에도 이제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 시각 현재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딱 보기에도 좀 많이 낡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좀 멋진 모습으로 다시 좀 태어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안전의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꼭 제대로 리모델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주시나 KCC 모두가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관계자분들이 어제 생방송 뷰를 보셨나 봐요. 이 문자를 봐요. 보고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오늘이 사실은 과학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학 좀 어렵고 뭔가 좀 나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김예솔 아나운서는 혹시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발견하거나 발명한 거 있으신가요? 발명하거나 발견한 거 제가 직접 한 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대신에 최고의 발명품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최고의 발명품. 짜잔, 바로 이겁니다. 연필? 그냥? 연필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연필 같아 보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이 사실은 동그란 거였어요, 모양이. 그런데 이건 육각형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그래서 더 예쁘다는 연필이 동글해서 잘 굴러다니니까 이렇게 육각형으로 안 굴러다니게 발명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별게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사소한 발명이 우리에게 정말 큰
그렇죠. 유용함을 줬죠. 시험 볼 때도 네. 이렇게 번호 이렇게 써서 굴릴 수 있게끔 얼마나 신박한 개발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최고의 발견 혹은 발명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과학적인 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네. 내 인생 최고의 발명 혹은 발견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인데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 국수 선물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목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제 마음이요, 왜 이러죠? 막 붕붕붕붕 시동을 막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붕붕 뜨는데요. 붐붐파 진짜 요즘이 참 정말 여행 가기도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행뿐만이 아니에요. 이 스포츠와 레저를 결합한 레포츠를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죠. 그렇습니다. 너무 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요맘때 비록 우리의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을 좀 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즐기는 짜릿한 이색 레포츠로 함께 가보시죠. 하늘 위를 싱싱 날아다니고 제주의 봄을 만끽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함께 타보실래요? 제가 여기에요. 재밌고 아주 스릴 있는 레포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게 뭐죠? 저건가 봐요. 이중구조로 된 에어원형 튜브 안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스릴. 뉴질랜드에서 처음 개발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긴다는 익스트림 레포츠 조브. 가파른 산비탈은 물론 여름에 물을 넣어 즐길 수도 있고 하얀 설원 위까지 사계절 전천후 어디서나 부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구나. 좀 전에 저기서 봤는데요. 큰 공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저게 뭔가요? 저거는 조브라는 일종의 레포츠인데요. 뉴질랜드에서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저거는 큰 공 안에 작은 공을 넣고요. 그 중간에 에어를 넣은 다음에 사람이 안전벨트를 메고 언덕에서 굴러내려갑니다. 조브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네네. 위험하지 않나요? 공과 공 사이에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 쿠션 위에서 굴러내려가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조브. 두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널찍한 크기의 두 개의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에 들어간 공기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서 마구마구 굴러도 다치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안전벨트로 이중 안전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다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면 되나요? 이거 좀 까먹어주세요, 저. 무서움이 좀 많아서. 네,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발목은 조금 느슨하게 매주셔야 발버둥 칠 때 발버둥 칠 수가 있어요. 느슨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안전벨트를 확실히 채워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가지지 마시고 네네. 마지막에 준비사항 또 주의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주의할 거는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 내려가십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일단 여기 터지거나 그럴 위험 없다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용기 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3, 2, 1, 렛츠고! 구르기 시작하자마자 들려오는 비명 소리. 이 조브 안에 들어가서 굴러가는 것을 조빙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모양이 특이해서 SF 영화나 광고 등에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대굴대굴 비탈진 언덕을 따라 내려오며 온몸으로 전해지는 땅의 파동. 땅인지 하늘인지 천지분간이 안 가는 사이 심장은 쫄깃, 몸은 유체 이탈. 몸이 360도로 완전히 구르며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경험 난생 처음이지 말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폭풍우가 온몸을 휩쓸고 간 듯 신과 흥이 하나로 모이며 기운 쏙 빠지는 짜릿함.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 다. 아니 이게요, 처음에 탈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무섭긴 무섭네요. 어떡해 머리.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번
거 안 되나요? 저 한 번 더 타러 갈래요. 처음이다. 조브를 한 번 더 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겨우 누르고 찾아간 곳, 웬 녹차밭인가 하실 텐데요. 고즈넉한 이곳에 의외로 핫한 레포츠가 있다는 사실. 슈퍼맨이다. 녹차밭을 거닐던 저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것. 하늘을 날듯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긴 줄 위를 싱 하고 날아가는 짚라인입니다. 대략 90m 높이에서 뛰어내려 70km의 속도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짚라인. 보기만 해도 짜릿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녹차밭에서 봤는데 줄 타고 사람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게 짚라인이라고 하는 스포츠인데요. 이 타워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이제 낙차를 이용해서 외줄에다가 장비를 매달고 쭉 내려가는 스포츠거든요. 녹차밭 위로 솟아오른 저 탑처럼 생긴 곳이 바로 짚라인 출발 장소입니다. 짚라인은 원래 하와이 원주민들이 뱀이나 벌레, 독이 있는 식물을 피해서 밀림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요. 마치 타잔처럼요.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일반 레포츠로 발전한 거죠. 조금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진 않고요. 이제 안전 인증된 장비로 저희가 다 매달아서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건 없고 이제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장비만 있으면 노인분들도 다 이제 이용 가능하세요. 그럼 저도 한번 장비 차고 네.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액티비티 체험이라지만 첫째도 둘째도 안전.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탑승 장비를 착용해서 짚라인 탑승 모드로 전환. 자, 장비도 착용 완료. 출발 전 간단한 안전 교육과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 드디어 짚라인 탑승을 위한 타워로 이동하는데요.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뛰더라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스 여기 올라왔는데요. 꽤 높아요. 긴장도 되고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요. 배운 그대로만 하면 안 다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타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먼저 도전장을 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짚라인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상체와 다리를 일자로 편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 높이를 보아하니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탈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재밌기는 할 것 같은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파이팅! 한 번에 슝! 정말 잘 타죠? 점점 두방막이 질치는 심장. 어휴, 제 차례입니다. 하겠습니다! 줄을 타고 내려오자마자 긴장감은 싹! 가슴 탁 트이는 시원함이 온몸에 쏙! 짜릿한 비행과 함께 펼쳐지는 삼나무 숲의 풍경들까지 정말 신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무섭지가 않아요. 제주도의 바람과 함께 탑승 완료했습니다. 다리는 올리고 배에는 힘이 빡! 수평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올라갈수록 칼로리가 쭉쭉 빠지는 소리. 처음 탈 때는 줄 타고 내려오는 것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단계가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지면서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좀 막 망설였는데 처음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갈수록 좀 짜릿했어요. 정말 그 일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타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준별 풍경별로 타는 재미를 골고루 느낄 수 있었는데요. 끝날 때쯤이면 짚라인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지금 산과 강과 밭을 다 모두 건너왔는데요. 이게 하늘에서 보니까 확실히 제주의 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타러 오세요. 중력의 기분을 만끽하며 둥근 지구 위를 떼구르르 구르고 싶다고요? 아니면 스릴 만점 하늘을 날고 싶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주의 봄을 색다르게 느끼고 싶은 분들 지금 익스트림 레포츠에 도전하세요.
와, 보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저는 처음에 나왔던 그 조브를 타고 조빙한다 그러죠. 네. 조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왠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놀이기구 타는 거 정말 네. 좋아하는데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짚라인을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 짚라인 타고 싹 바다를 이렇게 쫙 하면은 막 시원하고 뭔가 디카프리오가 된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될 것 같고 막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고 나잖아요. 네, 디카프리오. 조심해서 타야죠. 네, 조심하세요. 아, 예, 네, 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디카프리오와 강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들도 참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강에서는 뭐 이 래프팅도 할 수 있고 뭐 번지 점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카누와 사랑에 빠진 남자입니다. 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흐르는 강물 위에서 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있는 설렘을 온몸으로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정적이랄까? 카누는? 그런 슬로우가 좋은 것 같아요. 카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물길 좋은 남한강 인근의 터를 잡고 카누를 타는 것은 물론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카누는 내 인생, 카누와 사랑에 빠진 남자 만나볼까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호반의 도시 충북 충주. 호수 인근에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채 만들다만 카누며 연장에 흩어져 있는 카누 제작 작업장이자 물을 좋아하고 카누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커피도 마시고 장비도 챙겨가는 동호인들의 아지트인데요. 이곳의 주인장은 한영수 씨. 자칭 타칭 카누 마니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호인과 함께 장비 챙기기에 분주한 게 오늘 작정하고 카누를 즐길 모양이네요. 어디 멀리 가세요? 클럽 회원들하고요. 아침에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제 조깅처럼 이렇게 하는 그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누 종주국인 캐나다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카누를 처음 접하고 보름 동안 500km 카누 탐사를 떠나는 등 시쳇말로 카누에 미쳐 살았다는 한영수 씨. 한국에 돌아와서도 카누아리는 계속됐습니다. 때문에 전국 각지의 강과 호수를 찾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한 끝에 카누 타기에 좋은 이곳에 터를 잡고 마음에 맞는 이들을 불러 모아 충주호에 카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무겁죠? 뭐 25kg니까 성인 남자면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인디언들이 통나무를 잘라 속을 파낸 뒤 타고 다녔다는 카누. 주로 경기를 펼치는 카약이나 조정과는 달리 레포츠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안전하게 딱 1시간짜리 조깅하러 갑시다. 네, 갑시다. 저기까지 타자고. 네. 카누를 타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힘과 지구력 같은 신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카누 자체가 수백 킬로미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육중하다 보니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도 비교적 쉽다는데요. 카누는 뭐 몇 인승 몇 인승이 아니라 용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 정도 카누면은 보통 한 350km 정도? 사람 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타의 수상 레포츠들이 빠른 속도와 극한의 상황을 즐기는 데 반해 카누는 호젓하게 여가를 즐기는 레저 스포츠. 조용해서 좋아요. 개치수로 컨디션이 제일 좋은데 오늘이? 네. 그러나 느림이 주는 미학은 상상 이상입니다. 타르 키워보고 개개인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뭐 철학이 있겠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지나가는 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겠죠.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촬영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카누를 물 위에서 즐기는 신선 노름이라고 하나 봅니다. 유유자적 리듬을 타듯 패들링을 하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에 점차 여유가 찾아오고 오감은 주변 경치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강가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오고 시원한 강바람은 일상의 피로를 식혀줍니다.
이게 바로 카누의 매력이죠. 인공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한 채 자연의 참맛을 온몸으로 즐기는 것. 그래서 카누를 즐기는 이들은 모두 들고 난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고 아웃도어 레포츠를 즐기지만 시끌벅적한 오토 캠핑보다는 이른 새벽 함께 카누를 즐긴 동호인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눠 마시는 여유에 더욱 만족하는 것.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카누를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카누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 정중동의 미학.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디나 갈 수 있으면서 평온하게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자연 친화적이기에 매력이 배가 된다는 카누.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기에 자연과 환경 그리고 아웃도어 레저가 화두인 요즘 카누는 말 그대로 뜨는 종목입니다. 온 가족을 위한 체험형 레포츠로 인기 만점이죠. 서양에서는 1800년대부터 즐겨왔던 레포츠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한영수 씨를 비롯한 카누 마니아들의 열정과 노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뭐 자외선을 좀 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 안 맞게만 보관하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지금 물에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뭐 걸레로 한번 좀 훔쳐줘야죠. 일찍이 카누라는 명칭이 생소했던 시절부터 마니아를 자처했던 한영수 씨와 동호인들에게 카누는 단순히 취미가 아닌 생활이고 문화. 카누를 손질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영수 씨는 카누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죠. 국내에서 제대로 된 카누를 구할 수 없었던 시절, 오로지 카누를 타고 싶다는 열망으로 캐나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자료를 찾아가며 자신만의 카누를 만들어냈던 게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카누 제작에 돌입을 하게 됐다는데요. 초창기 몇 달이나 걸렸던 게 이제는 한 달이면 뚝딱 하고 완성. 다른 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정도의 실력자가 됐죠. 그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카누는 타는 것만큼이나 제작하는 일이 묘밀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수입한 적삼나무를 자르고 다듬어 이어붙인 뒤 방수 처리를 해서 유리 섬유를 씌우는 일까지.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욕심이 생겨난다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한영수 씨는 점차 작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나룻배, 거룻배 이런 거를 디자인은 살리되 소재만 좀 바꿔서 현대적인 소재로 해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서 내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꼭 뭐 문화재적인 복원만이 아니라 그런 시도도 해보고 싶고요. 다양한 카누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저 카누가 좋아서 몰두하다 보니 직업이 되고 전부가 되었다는 한영수 씨. 꿈을 향해 달리는 길, 순항을 응원합니다. 저렇게 진짜 강에서 이 물소리 들으면서 카누를 막 타다 보면 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싹 풀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카누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순창군 유등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카누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해요. 네. 다가오는 6월부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또 순창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장 만들기 체험도 하시고 또 이 카누도 한번 직접 타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타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발명 혹은 발견 문자로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는 이제 연필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 떠올랐어요. 생각나셨어요? 네. 네, 뭔가요? 남편. 너무 좀 뒷수습이 늦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랬나요? 보고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네, 보고 혹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락이 오셨나? 예. 이렇게 내 인생 최고의 발견 혹은 발명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으로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같이 봅시다 코너 함께합니다. 네. 네,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기 속에 숨어있는 동영상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요. 이번 한 주간 이 같이 봅시다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상들 모아서 주간 베스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억나요. 이 친구 너무 귀여웠죠. 네. 아주 또박또박 노래를 불렀던 야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들이 모여놓으면 꽃밭이 지고요. 송천동에서 김용복님께서 보내주신 그러다가 웃음보가 터졌죠. 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겹벚꽃. 예. 예.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예쁜 그래요. 꽃동산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꽃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꽃. 예. 자, 다음 영상은 수화로 노래하는 그렇죠. 우리 아이죠. 네.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네, 선우기의 모습. 선우기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뭘까요?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준. 네. 다시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어이구 저런. 너무 잘합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와.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영상이 또 남아있나요? 자, 이번 영상은 저희가 새롭게 보여드리는 그렇습니다. 영상인데요. 네. 길에 있던 길고양이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인 장민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귀여워요. 뭔가 계속 무릎 꿇는 모습인데 괜히 막 괴롭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빠 검은 뚱뚱해. 네. 엄마 검은 야, 멋진 스포츠카 위에서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뭐 보여주고 있어요. 네. 리듬을 좀 타는 것 같은데요? 네. 잘한다. 잘했어요. 예뻐요. 아이, 귀여워라. 네. 네. 아니, 정말 다들 혼자만 어떻게 이런 영상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영상들을 그동안 어떻게 혼자 보고 계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주간 보내주신 여러분의 영상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호응이 뜨거웠던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베스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자, 이 영상 혹시 준비됐는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거일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이미 이 광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몸짓에. 전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야, 진짜. 그 3대 기획사에서도 아마 이 영상을 본다면 빨리 조기 교육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들 것 같아요. 댄스 신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정도의 실력입니다. 야, 멋진 영상.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몸이 제 각기 따로따로 노는 이게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몸놀림이 아닙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 보기 아까운 동영상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동영상 제목과 내용만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목과 설명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문자 소개를 해드려야죠. 내 인생 최고의 발명 혹은 발견이라는 주제죠. 먼저 3724님.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은 전주 MBC 생방송 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좀 그런데. 네. 뭐 지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지방 방송 잘 안 보게 되는데 너무나 재밌고 우리 고장의 다양한 정보와 사회 이슈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9177님.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지만 조만간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발견,
애인 발견하고 싶습니다. 지훈 씨 왜 울어요? 보내주셨어요. 예. 이제 저는 발견이 안 돼서 좀 이제 발명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예. 우리 분발해요. 네네. 자, 다음 6066님. 제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건데 대나무 자른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요리조리 그러네요. 밟으면 발바닥이 지압되면서 혈액순환에 엄청 좋습니다. 따로 그 지압 발판을 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렇죠. 대나무로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그렇죠. 또 자연에서 오는 그런 예.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같은 게 또 딱 직접 전달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 그리고 대나무 이렇게 한 줄기 마디를 사면 이제 반 갈라서 그렇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좋습니다. 괜찮네요. 예. 네, 좋습니다. 참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발명 혹은 발견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단문 50원, 보내주신 장문 100원.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김예솔 아나운서 좀 이제 결혼도 했고 네.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조심요? 네. 네. 소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입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는 정말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입소문이 정말 무서웠는데 네. 요즘에는 이 입소문만큼이나요. SNS를 통해서 마구마구 퍼져가는 이런 소문이 굉장히 또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자체마다 이 SNS를 이용한 홍보에 한창인데요. 한 대학생 SNS 이용자들이 이 안동 두들마을 팸투어에 다녀왔습니다. 네. 안동 두들마을에서 무엇을 만나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 수많은 정보들이 SNS로 쏟아지는 가운데 여행 정보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청춘들의 정체는 이름하여 SNS 서포터즈. 이들과 함께하는 두들마을 팸투어 현장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출발! 이들이 여행할 두들마을은 전형적인 한옥마을. 장금이도 오른쪽 뺨을 내준다는 장계양 선생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그런 이곳에 SNS 서포터즈가 떴습니다. 펜투어 왔어요. 마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SNS에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장계양 예절관부터 가볼까요? 전국 23개 대학, 5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만큼 다 둘러보는 데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장계양 선생의 흔적을 찾는 것이 첫째요. 음식 디미방을 하는 것이 두 번째죠. 주로 이제 음식 디미방 음식이 이제 어떤 중년층이나 뭐 안 그러면은 장년층의 어떤 입맛에 또는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SNS 홍보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이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식 디미방은 장계양 선생이 쓴 최초의 한글 조리서. 그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배우는 것이 SNS 서포터즈의 첫 임무입니다. 장계양 선생은 집안 안악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던 조리법을 직접 기록하면서 한국 전통 음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셈이죠. 숱한 전쟁에서도 민초를 구하는 데 힘썼던 장계양 선생. 덕분에 여중군자라는 별칭도 얻게 됐는데요. 마을 한켠에 납기대라고 새겨진 곳에는 선생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배고픔을 즐긴다는 뜻의 납기대. 이곳의 도토리 나무는 마을에 흉년이 들면 유독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데요. 장계양 선생은 이곳에 도토리를 주워다가 죽을 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당찬 군자이자 집안의 어머니였던 거죠. 네, 장계양 선생님이 되게 음식으로만 정말 유명한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토리 나무를 심고 또 베풀었다는 점이 이 마을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계양 선생을 보다 생생하게 알기 위해선 음식 체험관을 놓칠 수 없겠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미방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성 가득한 음식들 직접 만들어볼 차례입니다. 예, 오늘 하는 음식은 녹두를 껍질을 벗겨서 갈아서 그 전을 부친 건데요. 이름은 빈자법이고 녹두 갈은 그 전 속에 커피 팥고물을 꿀로 반죽을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달짝지근한 게 맛이 좋습니다.
개성 강한 20대에게 독특한 음식은 더 끌리는 법. 읽는 소리만으로 군침이 절로 돈다는 빈자병에 도전장을 내민 청춘들. 팥소를 채운 녹두전이라니 생소한 그 이름에 일단 젓가락부터 들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 SNS 서포터즈와 함께 찍자마자 실시간 업데이트는 기본이에요. 제가 올릴 때 막 솔직하고 막 거짓말 없이 올리기 때문에 막 더 쉽게 들어오시고 더 잘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TV나 신문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지만은 젊은 분들은 SNS나 또 컴퓨터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음식 디미방 음식이 전통 음식이긴 하지만은 재현시킨 게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와 나의 소통 공간이 되는 SNS는 마케팅, 정보 공유, 인맥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오케이. 이러니 이제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SNS를 생활화하는 추세라고요. 꿈이 마케팅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하고 블로그 활동하고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험이 미래의 제 꿈에 대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빈자병에 빠진 친구들과는 달리 또 다른 체험관에서 누룩향이 솔솔. 술은 마실 줄만 알았지 만들어 보기는 난생 처음인데요. 솜씨는 좀 서툴러도 투어단에겐 소재거리로 최고. 오늘 체험하실 술은 7일주로서 음식팀 이방에 나오는 51가지 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술로서 2번 빚는 이양주입니다. 담근 지 7일 만에 맛볼 수 있다는 일명 7일주.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손끝에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때까지 보는 거랑 달리 직접 만들어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누룩 냄새도 좀 나고 있고요. 술에 취하는 느낌도 나고. 이 시간이 더 특별한 이유는 영양 두들마을 방문이 SNS 서포터즈의 첫 행보이기 때문. 체험도 하고 맛도 보고 SNS 홍보까지 하면 소리 술술 넘어가는 기분이겠죠? 저는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는데 약간 제가 직접 체험한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림으로써 20대 친구들이 약간 이런 것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들마을의 활짝 핀 봄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예의는 아니죠.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SNS 서포터즈입니다. 자, 막간의 휴식 시간이 끝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후의 만찬. 지금까지 영양 두들마을 여행기를 적느라 고생했으니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정갈한 음식들을 야무지게 맛볼 시간입니다. 담백한 맛이 특징이지만 젊은 층의 입맛에도 안성맞춤. 우리가 담은 간장, 된장으로 음식이 다 간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발효 음식이죠. 간장도 발효 음식이고 된장도 발효 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건강에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죠.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은 음식 디미방을 맛있게 먹는 체험으로 마무리. 정갈하게 차려진 디미방 체험 음식들 앞이라면 당연히 엄지척. MSG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담백하고 평소에 저희가 되게 자극적이고 막 엄청 센 간들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이런 안 들어간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부모님들도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 그런 익숙해진 MSG에 익숙해진 그런 맛에 질리신 젊은 분들도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여행은 함께할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도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 SNS 서포터즈가 올린 두들마을 정보 확인하셔서 음식 디미방 체험하러 꼭 다녀가게요. 약속!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은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이 두들마을에서 탄생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네, 예.
좋은 소식 하나 알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선비들의 안빈 낙도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낙기대, 즉 배고픔을 즐겨라 이런 말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좀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배부름을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신이 있어요, 그건.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우리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또 전시 소식입니다. 완주의 한 산자락에 청년 미술인들의 꿈터가 생겼습니다. 살짝 보기만 해도 젊은 미술인들의 개성이 느껴지는데요. 이들의 작품으로 첫 번째 전시를 꾸린 이 미술관의 이름은 모학제 미술관입니다. 젊은 작가들이 앞으로 그 전북 미술을 이끌어갈 작가들입니다. 이런 작가들이 이 전시를 계기를 통해서 중앙화단, 세계 속에 어떤 뻗쳐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이 계기를 우리 유열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위원회들이 권장하고 앞으로 그걸 이끌어줄 그런 패턴을 만들고자 이 격안전을 시작한 겁니다. 모학제 미술관은 우리 지역 중견 작가들의 뜻이 모여 깔끔하게 정비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동영 작가입니다. 흔하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 기법으로 작년에 개인전 할 때도 봤지만 경향의 하나의 또 획을 긋는 그런 작품이라고 지금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쟁과 그런 어떤 예술적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라크의 전쟁의 그런 지금 현재 그 정치적 상황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자기 세계가 독특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저희들이 최소한도 엄선해서 그 작가를 보시게 됐습니다. 이게 제 작품인데요. 제목은 쉐이프라고 그 형상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도상들 간의 그 조화로 어떠한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보는 관객이 각자의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유를 할 수 있는 같은 나이대의 젊은 청년 작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좋은 공간에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미래이고 그 화단을 이끌어 나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로 하여금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시에 초대된 37명의 젊은 미술인들은 이곳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모학제 미술관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문화재단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재단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이 아닌 사회적 재산으로서 그 재산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좋은 공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작가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저는 분위기를 만들고 앞으로 지속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연극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좀 으스스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 날 약혼녀가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옵니다. 자기 약혼한 남자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궁금해서 그 집에 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뭐 끝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약간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터켓이라는 공연이 아마도 올 1년 동안 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극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한 약혼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이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약혼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그분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약혼자를 사랑하면서 슬픈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슬픔을 연기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당신은 무사하대요. 그러니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여전히 날 몰라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깨어나기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실 때 고양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입니다. 야옹. 아니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려야 저 친구가 문제의 약혼자로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무슨 과일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제발 아닐 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실감나는 고양이 연기에 점점 더 궁금증이 증폭되는데요. 봄날에 맛보는 미스테리한 연극 더 캐시입니다. 저희 공연은 4월에 만나기 힘든 스릴러 작품입니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스릴러 작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다달이 다른 작품으로 계속 만나뵐 생각이니까요. 저희 한옥마을 아트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옹!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매년 참신하고 특별한 기획 전시가 펼쳐지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전시, 가면인가요? 탈인가요? 전주역사박물관은 매년 초에 그 타박물관과의 교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안동에 있는 하회동 탈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요. 우리나라 탈 67점과 세계 탈 30여 점 정도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안동하면 역시 탈을 빼놓을 수 없죠. 금방이라도 웃으며 다가올 것 같은 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해오는 우리나라 탈들은 조선 후기 피지배층이 즐겼던 놀이인데요. 양반의 부도덕성과 그다음에 타락한 승려의 모습, 그다음에 첩제도의 비극 같은 그런 내용을 담아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풍자의 대상인 양반의 얼굴이 이렇게 조금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문둥이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탈들도 보입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을 넘어 이탈리아까지 각국의 색깔을 그대로 담은 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우리가 늘 보던 모양이 아니어서인지 색다르네요. 하회탈은 이제 병산탈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탈이기도 합니다. 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된 턱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을 할 때마다 턱이 움직여서 그 대사 전달력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마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탈과 그리고 세계 탈을 한 곳에 볼 수 있고 그 탈들을 모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네 삶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탈 전시회부터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 그리고 스릴러 연극까지 4월의 셋째 주 주말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발견, 발명이라는 주제로 문자 메시지를 받아봤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1713님이신데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아이를 낳고 기르니까 마음과 정성,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큰 발견이네요. 네. 부모님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6477님.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키높이 깔창. 이게 없었다면 영영 닥스 훈트로 살았겠죠. 라고. 닥스 훈트 네, 다리가 짧은 강아지죠. 네. 예. 아이고, 키높이 깔창에 도움을 받는 분들 또 많이 계실 텐데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예 발견해 주신 분 참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고마운 기쁨. 예, 정말.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예. 자, 그리고 1008님은요. 저의 최고의 발견이자 발명은 원석이었다가 지금은 보석이 된 항상 자상하고 귀여운 저희 신랑입니다. 그래요. 라고 보내셨어요. 또 김예솔 아나운서처럼 또 깨소금 쏟아지는 분이 또 계셨네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5039님은 군산 월명동에서 발견한 길고양이 무료 연인숙입니다. 어머나, 이런 게 있군요. 이거 정말
정말 신기한 발견이에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색다르네요. 예. 무료 여인수.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5820님인데요. 제가 발견한 맛집입니다. 구수한 청국장이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어딘지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5820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맛집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맛있는 네. 음식이나 맛집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요건 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렇습니다. 예. 샵 1991로 문자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오늘은 또 소개를 못 해드리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선물 드릴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6066님, 6477님, 1008님, 1713님, 582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성춘향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북 예술회관에서 공연합니다. 지난 19일에 시작된 이번 공연은요,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데요. 현대적 요소를 강화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뮤지컬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 토요일 전주 소리문화관 주말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후 3시와 4시 두 차례의 공연으로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가락, 우리 소리, 태평가, 뱃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가요계의 여왕 주현미가 전주를 찾아옵니다. 23일 토요일 모레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2016 더 주현미 쇼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화려한 음악 인생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과 차세대 명인들의 협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는데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예인들과 관현악단의 협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755건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명 이상의 그렇죠.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셈입니다. 네, 엄청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이 생방송비로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운전 중에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없을 겁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운전 중에는 절대 전화기 사용은 안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정차하시고 네. 휴대전화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주말 동안 뭐 나들이 가시거나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D,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구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